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수능 특강 14회 문화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목, 모고 독서 지문이, 이렇게 수능 특강 변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무제한적 노동 공급과 노동 조합. 일문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눈 것입니다. 보통은 이 값이 0에서 1 사이 때 비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에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공급의 인력 탄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였고요. 어, 하지만 산업화 초기에는 비인간적 근로 조건의 노동자를 방치해서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의 등장 배경. 이 문단,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찬미하는 소극적 방임주의자가 아니었다. 애덤 스미스의 특징, 국가 권력 간섭 최소한으로 제한,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 근데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고, 자, 왜냐하면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 철폐와 경쟁 확립을 들었고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의 교섭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했다. 그러니까 독점과 노사 간의 교섭력 차이 발생을 나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독점은 줄여야 되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해서 경쟁적 시장 조건, 자유 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해야 했다. 자, 이런 조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 방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끊고 노동시장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평가. 산문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애덤 스미스의 극부론에서 노동시장은 수요자도 하나의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나오죠.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서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단결이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관점을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끊고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사문단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합니다. 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고요.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고요.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제성장을 통한 노동 소유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단계로 들어가면서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생기죠. 자, 산업 생산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게 된 거고요. 노동자들 사이에 구직 경쟁 못지않게 부인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
이런 경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거죠.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기가 상승할 때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하죠. 여기까지 끊고. 산업화 진전에 따른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로의 이행. 모은다. 그래서 노사 간 교섭력의 대등성이 성립하고요. 노동시장의 경쟁이 기능하면서 임금의 수준은 노동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고요. 산업화 성과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에서 노동시장의 특징. 됐나요? 죄송해요. 지금 뻗어가지고 됐다. 필기 가볼게요. 요 포스트잇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 가져가서 쓰세요. 눈 떠라. 하루 종일 자다 왔지? 학원 갔어? 무슨 학원? 아, 오늘 국영수 다 하시는 날이네? 3은 10입니다. 일문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마저 가볼게요. 그래서, 음, 보통은요, 0에서 1 사이. 아, 쏘리. 보통이 아니구나. 비탄력적은 0에서 1 사이고요. 탄력적은 1 이상. 음. 이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 산업화 초기에는요. 자, 요게 이렇게 엮이는 것도 있고요. 임금 변화 영향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제한으로 이걸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보죠. 잘 가. 음.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서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의 노동자를 방치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 막기. 아이고. 그리고 재생산을 목표로 하죠. 이 문장, 애덤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냐? 국가 권력의 간섭 최소한으로 제한.
갑자기요? 어, 생겼거든요. 마. 음. 풀어볼까요? 이런 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공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독점 철폐와 경쟁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독점은 줄여야 되고 노사 간 교섭력 균등하게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독점 철폐와 경쟁 확립의 맥락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의 조건이죠. 그래서 3문단에서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인식이 무엇이었냐?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 자, 국부론에서 노동시장은 수요자 하나, 공급자 하나. 쌍방적 독점 시장이 되기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사장님도 한 명, 공급자, 일해줄 직원도 한 명인 경우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습니다. 노사, 교섭 간 지위,
구조적 비대등성. 근데 말입니다. 자, 이 구조적 비대등성이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뭐다? 노사의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함. 그런데 이 비대등성이 커져서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요. 이 구조적 비대등성 때문에 음,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해. 그게 노동조합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역할은 경쟁 촉진에 있었다. 사문단.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과잉 노동력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최저생계비.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동법이 필요했습니다. 뻗었네요. 님, 나타나라. 뿅. 때릴까? 아,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3분단에서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얘는 경쟁을 촉진한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도 어, 완전히 해결을 하기는 힘들어.
이렇게 구조적 비대등성에서도 완전 해결 힘든. 자, 완전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 경제니, 경제니. 왜냐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너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너무 싸지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를 늘려야 되지. 수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늘린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음, 이제, 이게 산업화 초기였고요.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산업화의 진정. 음. 산업화 초기에 이랬는데, 이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자, 노동시장의 변화가 드러나죠. 왜냐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규모의 경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대량 소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의 노동법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뭐가 되나? 자,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선다. 자, 위에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였는데, 이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겨나겠죠? 음,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나나 했더니 구인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니까 자, 노사 간 교섭력 대등해지죠. 몇 번 노선? 음.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자 교섭력이 올라가기도 하죠. 자, 오문단.
자, 이런 교섭력의 대등성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임금 수준이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고요. 최저 생계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근로조건도 국민 경제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 됐나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